이것과 다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자위대의 군합발이 한반도를 밟을 수 있다. 이환용을 환생했냐 등의 굉장히 자극적인 친일 공세 내지는 어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논란인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장애로 나가 굴욕이니 호갱이니 귀를 의심케 하는 비난을 쏟아내더니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죽창가로 자신의 토착비리 부정부패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저 집회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단상에 올라갔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정미에 대해서 내려가라 야유 욕설을 퍼붓다는 것도 하나의 반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저 군합발 발언 등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기류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은 내로남불에 갇혔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방탄에 갇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모든 것이 결국 방탄 삼으려고 그러지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뭐 이런 식의 뭐 굴욕적 외교 비판적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기 시작하면 이 한일 관계마저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마저도 정쟁에 활용하네. 자기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방탄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설적인 얘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사실 반일 감정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뭐 대한민국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반일 감정을 모르겠습니까? 많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뭐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다시 밟게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선동은 이제 사람들은 나도 반일 감정 있지만 이재명 대표처럼 그런 식의 반일 감정을 호도하는 건 난 원치 않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원치 않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한 반일 감정마저도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순간 물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스피커로서의 메신저로서의 힘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반일 감정 당연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한국 정부가 상수로 두고서 외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존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굴욕적이다. 근데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은 쉽게 상처받아요.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고 뻔뻔한 얘기하면 상처받지만 자존감은 상대방이 어떻게 흔들어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나라가 되었다. 예. 그리고 용서라는 건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반일 감정 없다, 그런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일본의 역사 잊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우리도 이제 좀 강해졌으니까 일본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극우의 말을 얹어서 막 망언하고 이러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그리고 사실 4월 달에 지금 일본 지방선거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오부치 선언 있었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정치적으로 망언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걸 표로 이용하려는 극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상수로 두고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건강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단지 이거를 뭐 우리 뭐 굴욕적이다, 뭐 우리 뭐 군합발이 우리를 뭐 침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입장 오랜만이네요. 일본의 찍소리 한 번 못하는 윤석열 해법 하늘에서도 통곡할 것이다. 욕먹을 각오한 대결단, 외교의 기초조차 못 갖춘 함량 미달, 해프닝에 불과하다라고 강한 비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가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하고 엎어서라고 싶어. 할머니, 그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우리나라를 훌륭히 만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내놨지. 엄한 짓을 하고 내놓은 것이 아니지 않소. 강제징용 피해자 세 분은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 국회에서의 일정이 양당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 양당 간에 설전 내지 논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이런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결론을 가지고 외통위를 소집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흠집을 내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가 제안했던 안이 국민과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논란들 전해드렸습니다.